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제가 작년에 학교를 이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4월 말경에 이 자리에서 외람댁에도 또 법회를 진행을 했었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고 지금 한 1년은 좀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우리 학교 모교, 사랑하는 모교를 다시 와보니 또 새롭고 신선하고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동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잘 결집하셔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나 정진의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뭐 사람이 견물생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해화관이 올라올 때 보니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뭐 내부는 그대로인 듯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참 큰 건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불사를 잘 이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정각 원장님 또 정각원 직원 선생님 사범대학 박학장님과 교직원 선생님 총무처 이권학 처장님 교직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소박한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내용적으로는 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좀 주제 넘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잘 보시고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경책해 주시기 바라고 학문적으로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제가 신변 잡기 같은 얘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행과 관련해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오히려 체험적인 거 신변 잡기라기보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각원 부처님 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나의 신앙생활과 수행 체험이라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불교와 일상적 삶에서의 마음챙김 수행과 관련된 소박한 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배경, 불교적인 배경은 저는 이제 수계를 2개를 받았는데 동국대학교 교직원 선생님은 2개에서 3개 받으신 분도 많고 수계는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개를 받았는데 2 수계명이 다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적하고 있는 사찰, 말하자면 서류상의 사찰은 연주함입니다. 연주함은 80년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저희 외조모 저기서부터 다녔고 어머니도 좀 신도였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관악산에 올라가서 연주함 부처님께 그렇게 진지하게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갔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철이 들어서 사찰을 좋아하게 됐는데 주로 그래서 관악산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시면 그냥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간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가서 수행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2시간 이상의 산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수행과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음속의 도량이 제일 1차적인 것이고 가정도 도량화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삶이 너무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도량을 다니지 않고 어딜 다니겠는가. 그래서 정각원, 동대 정각원 바로 이 자리.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왔습니다. 그냥 있다가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이었고요. 특별한 의례나 108배, 3000배, 물론 경험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기 싫을 때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중생활이라는 게 저하지만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부인데 그래서 이제 강릉에 제 적인데 강릉에 법왕사라고 있습니다. 칠성산 법왕사에 이것도 물론 제가 강릉 가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2주나 3주 하여튼 무조건 주말에 무조건 저는 가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집안은 그렇게 뛰어난 보살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불교 집안이니까 동국대 들어온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저는 좋았고요. 아주 최상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은 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민과 갈등이 없었죠. 만약에 내가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하면 약간의 뭐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고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동국대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 문화사나 교리 같은 거 들었죠. 물론 재미없는 때도 많았습니다. 재미없는 때도 많았고 그냥 학정업계에서 그런 적도 있고 이제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저는 불교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간에 인연이 있었는지 불교 서적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전공이 교육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서하는 거는 뭐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신도를 볼 때 그래서 가령 뭐 몇 편의 그런 걸 해보면 뭐 불교의 뭐 깻목 같은 거 이거 뭐 이거 옛날 책인데 운어 스님이 하신 건데 저는 원본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이 책은 그 교보에서 팔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동아를 구독하면서 제가 논픽션 시리즈로 지어 스님의 선방 일기와 사벽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읽고 이렇게 스님들이 처절하게 수행과 구도의 길을 걷는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주 그 감명 깊은 책 같은 것도 읽었는데 이 책도 여전히 사벽의 대화, 선방 일기도 여전히 어, 교보에서 팔고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과는 뭐 교육학만 하는 곳이긴 한데 불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만 하면 응용불교인데 돌아가신 박선영 교수님이 제 은사인데 박선영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면 응용불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냥 불교의 교육사상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감히 제가 그렇게 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스즈키 다이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당시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선불교를 서양에 알린 그 일본의 고승인데 이분이 그 영어 실력이 특출나서 특히 그 서구 사람들한테 그 불교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스즈키 다이제스 자체도 뭐 영국에 유학을 했지만은 스즈키 다이제스의 그 부인이 영국 여자입니다. 영국 부인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타이프를 많이 쳐줘가지고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제가 그 80년대, 70년대 대학 다니고 80년대까지 뭐 있었고 계속 학생으로 뭐 있었지만 90년대도 뭐 있었지만 그 시대는 뭐 어떻게 보면 영성의 시대고 그 동양 사상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구 사상하고 그 불교를 접목시킨 연구물들이 나왔고 이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안성기 주연의 그 만다라도 나왔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그 말씀 화두 말씀이 그 세간에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때였고 뭐 김용옥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뭐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책들을 써가지고 불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좀 많이 남는 것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리조프 카프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불교, 특히 힌두 또는 불교, 또 도교, 따오 이런 쪽에 그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불교가 물리학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중성자, 미립자, 소립자 뭐 이런 개념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원자의 그 세계를 불교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런 것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연기법적 그물망 개념으로 해서 웹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웹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웹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 근데 요 동국대 김영정 교수가 하셨는데 동국대 김영정 교수는 그 물리학과를 나오셨고 그 대학원에서는 불교 쪽을 철학을 칸트를 전공하셨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답게 이런 책을 갖고 뭐 석학이시죠. 서강대 이성범 교수 영문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또 분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서양 학문 좀 했는데 그 해체주의 불교가 최근에 그 정말 그 불교가 그 학문적으로 서구한 곳은 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동양 쪽보다는 오히려 서양이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나 성과가 더 깊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대학들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서구의 그 학자들 소위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해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불교를 연계하는데 너무나도 불교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 보면 차연의 논리라고 하는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적인 일자 중심주의나 진리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상은 사실은 연기법적 그물망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적이고 해체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현상학 공부 많이 했는데
현상학은 물론 데리다가 비판하는 학문이긴 하나 선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를 그냥 불교로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불교를 다른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불교를 과학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문학으로 얘기한다든지 할 때 더 감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했다. 그래야 불교가 더 잘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만남이다. 물론 저는 초기 불교가 꼭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02년, 2003년에 제가 중요 보직을 끝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와서 제 능력에 벗어나게 교수로 입사하자마자 중요 보직을 맡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신이 많이 피폐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교직원 선생님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학교가 남들은 온실이라고 하지만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틀림없이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봉직하면서 한두 번 아무리 동국대학교가 온실 같고 화초정원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충전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거 끝내고 조금 재충전할까 그래서 초기 불교에 대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데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정도 인연을 맺은 것 같은데 한때는 열심히 했고 지금은 뭐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초기 불교 경전 공부 같은 것도 했고 좀 했습니다. 약간 재밌게. 그다음에 그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수행도 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도받았던 법사는 붓다라키타인데 한국의 그 스님이고 미얀마 가서 한 사람 계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수행한 곳은 뭐 어디였냐면 그 2002년 3년에 압구정동의 보리수 선원이었습니다. 미성 아파트 안에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압구정동은 동대에서 가기가 너무 좋았고 저녁 때 수업이 없으면 바로 보리수 선원 가서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과천으로 갔고 제주도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잘 가질 않았습니다. 호두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천안인데 여기는 제가 집중 수행하러 갔습니다. 뭐 집중 수행이라고 그래봤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온종일 그것만 하는 거를 집중 수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한 5일짜리는 보통 3일짜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뭐 5일, 7일씩은 할 수가 없었고 3일은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호두마을 광덕산에 있는 거기에 갔는데 저는 뭐 차를 늦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걸어서 가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근데 차를 갖고 간 적도 있는데 그 소소한 이야기지만 차를 갖고 갔을 때하고 걸어서 갔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차를 갖고 갔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걸어서 가고 막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스님들이 납자 스님들이 운수 수행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초기 불교 특징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제 접한 책이죠. 완전히 완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접한 책 중에서 의미 있었던 책은 청정도론이라는 책인데 비스티마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논서인데 주석서인데 붓다 고사라고 하는 1500년 전에 실론에서 이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이 청정도론은 너무 전문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제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제가 접하는 순간에 뭐 이거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할 수 없는데 제 마음이 그 정화되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제 제자들한테 박사과정 제자들한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 바로 사더라고요. 이 돈 화엄각에 나온 게 10만 원이 넘고 두 권에 20만 원인데 바로 샀는데 나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 선생님 나한테 바로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기와 시절 인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는 그랬다. 마음의 번뇌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느낌? 뭐 이런 느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뭐, 분류체계예요. 분류체계인데 우리 그 교육학 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뭐 린네 종의 분류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텍사노미 해가지고 왜 B.S. 블룸의 분류학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분류 체계가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정도론을 제가 보는 순간에는 그런 분들의 분류의 그 양이나 그 질에 비해서 500배, 1000배 정도 된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거를 결집을 했을까? 이렇게 대단하게 이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이게 과연 그 부처님이 과연 그 그냥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데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뭐 너무 전문적인 책이라서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약하도록 하겠는데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혹시 그래. 그러면 나도 고진호 교수가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그 도전해볼까? 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초기 불교에 대한 그 책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책들은 아까 내가 교보에서 뭐 책이 나왔다. 그럴 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보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이었습니다. 주로 보리수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했던 책들인데 거기에 보물 같은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좀 쉽게 쓴 책들, 그런 책들을 읽고 이걸 봤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해하지 않았을까, 조금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든 간에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한 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 방법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을 거죠.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전문가 선생님 스님들도 계시고 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은 우리 그 화두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 그 스승한 그 선법이라고 수행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근기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좀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두선 저도 좀 이렇게 저거 해봤는데 조금 해보고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뭐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또 마음챙김 수행 같은 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라고 칭하는 곳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것대로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비교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챙김은 약간 지식인이나 교양인들이 접하기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그 분석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있고 우리 선불교 이런 쪽은 좀 직관적이고 해학적인 측면도 있고 이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요건 요것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수행이라고도 하고 정념 수행이라고도 하고 사띠 수행이라고도 하고 사띠 빠따나라고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어떻든 간에 그냥 알아차림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저는 마음챙김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마음챙김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정확하게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각원 바깥에서 정각원에 왔잖아요. 정각원에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고 뭐 이럴 때는 또 역시 정신이 조금 없죠. 뭐 이렇게 뭐 사교하고 친교하고 이래야 되니까 인사하고 의례를 갖춰야 돼. 조금 있다 앉아 보니까 조금 뭐 부처님 이렇게 뵙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오늘 날이 너무 더워요. 근데 정각원은 저 스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대학교 때 피서지였습니다. 제일 시원해가지고 그 역시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한 그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금 다른 때하고는 달라요. 마음 옷깃도 여며지면서 내 마음이 조금 약간 관찰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되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자기 마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기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많이 안 드리겠고요. 그냥 마음 챙김이 뭔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어떠한 판단 없이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Here and now라는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Here and now 이런 수행이라는 거죠. now here라고 하는 말은 now here라고 하는 here and now도 할 수 있지만 now here라고 하는 말을 합쳐볼까요? nowhere예요.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로 간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now here라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now here가 영미권의 말인데 합쳐보니까 노회어가 돼버렸어요. 불교적이죠. 네. 그래서 그 현재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ing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체험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과거나 또 미래에 있지 않다. 실체적 진실은 항상 현재 이 순간에 있다. 그럼 현재 이 순간은 ing다. ing인데 그러면 그 ing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비다 하면 케어죠. 그 자비라고 하는 용어에는 그 자비의 본질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케어에는 없지만 케어링. 그러니까 자비스러움을 느끼는 것, 자비스러움을 체험하는 이 순간에 자비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러브, 사랑을 개념적으로 말하면 그냥 러브죠. 그러나 사랑의 실체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죠. 러빙이죠. 현재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이 순간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에 대한 체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죠. 저희 같은 학자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ing가 되게 중요해요. ing. 그래서 nowhere, 마음 챙김은 이제 그런 수행이다. 그 마음 챙김은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뭐 가렵다든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든지 즐거운 마음이 든다든지 아프다든지 뭔가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관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루하죠. 지루하고 이거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법사님 만나서 혹시 있으면 그 이유가 다 그렇게 해명이 됩니다. 그게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증이 있죠. 근데 통증이 아프잖아요. 치통 같은 것들 대단히 아프죠. 근데 치통이 아프다는 것이 왜 더 아프냐면 치통이 나쁜 것이고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통이 더 아픈 거죠. 근데 치통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직면할 때 내가 치통의 아픔을 아주 미세하게 느낄 때는 오히려 치통이 생각보다는 그 통증이 더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항상 극단이 아니라 익힐 중도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너무 많으면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그 중도나 중형 체제를 갖고 있려고 하는 기본적인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증을 느끼면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이미 나는 갖고 있어요. 그게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마음 챙김은 순간적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수행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에 있고 나가서는 이제 바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 챙김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눈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관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뭐 하느냐, 뭐 하는 짓이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느낀 바로는 대단히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게 깨어 있음, 내 스스로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낍니다. 뭐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렇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매 삼마띠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정할 때도 그래요. 삼마띠 그러잖아요. 삼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삼매는 무슨 삼매를 말하는 거냐면 독서 삼매나 뭐 한 곳에 집중하는 삼매보다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 입에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죠. 내 손 이렇게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내 감각적으로 내가 지금 피곤하거나 즐겁거나 하는 걸 다 느끼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무빙 사마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 의미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지만 나란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음 챙김의 결과가 황금알이라고 한다면 마음 챙김 그 자체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다. 이거죠. 뭐 황금알도 좋고 황금알을 낳는 닭도 좋겠죠.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 챙김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챙김 수행의 특징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마음 챙김은 존재와 이해의 균형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동국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애착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 생각에 몰두하고 생각에 빠지죠. 생각에 빠지는 것을 멋있다고 하기도 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으로 최고잖아요. 그리고 사고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고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인식해야만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코그니션이라고 이미 말을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걸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도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에 빠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와 이해의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갖다 존재와 이해의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존재, 자기 자신이겠죠.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지가 깊어지면 그 책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아의 경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자기 또 생각하는 것 이걸 동시에 같이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건 제가 한 말이지만 마음 챙김 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다. 중도는 뭐 중용과 뭐 중용 같은 말로 쓸 수 있겠지만 골든민 중도는 그러나 산술적 중간이 아니고 가치론적 절정이다라고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을 부렸는데 욕심이 없는데 0인데 욕심을 최대한 부리는 것이 100이고 그 중도는 그 중에 50이야. 그런 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치론적인 그 절정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적절함이라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그 수행할 때 보면 너무 배부르게 하지도 않고 너무 배가 고프게 하지도 않고 그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그 수행을 권하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남방불교 어떤 데 보면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계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적절함을 유지하는 거죠. 적절함이요.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덕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난삽합니다만 제가 그 마음챙김 수행의 특징 개정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정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개는 지키는 거잖아요.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또 불온한 생각 같은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개도 받았죠. 근데 실제로 개를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가권 나가고 나서 바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개를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노력 이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제가 왜 개정회라고 했냐면 원래 마음챙김 수행은 사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것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온갖 모든 일을 다 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간질하고 불망어 뭐 이런 것들 하고 막 자기가 좋은 거 다 하는데 마음이 안정될 리가 없죠. 그러면 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개가 없으면 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이 쌈마띠하고 싸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에는 사막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정이 온다. 집중이 가능하다. 집중이 오면 지혜롭게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다.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걸 바라보는 것. 뭐 우리 저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치료법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는 거죠. 나뭇가지가 구부러진 걸 다 뱀으로 보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어떤 엄청난 것을 저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들지 않고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 거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이제 개정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제가 수행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는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물론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인가요? 이게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성과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수행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자각이라든가 자기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문에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교사들을 우수한 교사들은 어떤 걸 잘하냐면 학생을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는 어떤 걸 잘하냐면 그들의 말로는 사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음챙기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항상 자학적인 삶을 산다. 이런 거를 서양 학자들도 밝히고 있어요.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reflect in action이에요. reflect in action 행위 속에서 성찰, 행위 속에서의 알아차림이구나 이거. 이동산매네. 딱 그렇게. 그 서양의 어떤 학자 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처님 수행 방법이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챙김을 이용한 학습 효과와 관련된 그런 책들과 그런 연구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조종 학습, 저는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알아차림의 미학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책도 있는데 알아차림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그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가을 학기에 비유티 학과에 그 알아차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한 학기 강의했거든요. 박사과정에서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향장 쪽이기 때문에 미용 기술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는 아우터 뷰티, 즉 바깥으로 외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이너 뷰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하는 거를 그 불교적인 것과 연관해서 좀 강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요. 부처님의 수행 방법인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르친다. 하지만 내면적인 것에 끝나지 않아요. 제 경험에 보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성취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쌈마띠가 이루어지고 싸띠가 이루어지고 지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의 행동과 외모가 아름다워져요. 행동과 외모가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제 스스로 생각했냐면 부처님이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고 그 뭐 금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일반적인 신도들, 평신도들은 수행의 의미가 별로 없죠. 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BSR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유명하고요. 마인드풀니스 가지고 그러니까 즉 마음 챙김 가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갖고 카바친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뭐 MIT인가요? 그 매사추세츠 그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그 교수님은 제가 만나도 봤지만 MBSR 가지고 불교에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완화 치료에 그 의과 대학에서 해서 효험을 받습니다. 효험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면에서는 제가 경험한 걸 보면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요. 아무래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릉에서 아까 법왕사 다닌다고 그랬는데 어려서 에피소드예요. 이제 저희 집사람도 뭐 이렇게 같은 교육학을 하는 같은 학자인데 애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어떻게 뭐 하다가 뭐 아는 사람한테 이런 걸 한 거예요. 제가 제 딸 애가 지금 이제 32살 됐는데 그때 7살 때인가요? 그럴 때 어디 갔다가 와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고예진이라고 줬어요. 예진이라고 줬는데 잘 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고 씨는요. 이름 짓기 되게 어려워요. 고미나 그러면 고미나도 이상하지. 고모도 이상하지. 다 이상해요. 짓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진이라고 줬는데 나는 잘 줬는데 제가 줬거든요. 제가 줬는데 벌써 7살, 8살, 9살 이렇게 됐는데 어디 가서 이름을 보는 사람한테 배워왔는데 이름이 굉장히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7, 8세, 9세까지 잘 지내는데 이름이 불길하다니. 그러니까 밤에 자식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크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절에 가려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집에 처하고 애를 절에 가자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가고 갈래 정도만 합니다. 안 가요. 왜냐하면 아침잠이 더 달콤하다는 거죠. 안 가. 그래서 그날은 내가 너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간다. 가려고 한다. 뭐 그 전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있죠. 6시, 7시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자기네들이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무슨 저기 있나. 그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날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종이를 갖고 오라 그래갖고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발언문 이렇게 썼어요. 그냥 제가 한글로 발언문. 저희 아이 고혜진이는 오늘서부터 이 이름을 부처님이 져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할 테니 부처님께서 이 애가 잘 클 수 있고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딱 적어갖고 써가지고 딱 갖고 갔습니다. 그때 다 쫓아와. 아침에 그래서 이제 차로 한 20분, 30분 가거든요. 가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적어라고 했더니 절도 아주 잘해요. 막 그날따라 자기 고민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저 중앙에서 읽었어요. 그쵸? 발언문 이렇게 하고 읽었습니다. 발언문 이렇게 읽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뭐 절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보통 저는 보시 꼭 하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니다. 부담 안 되는 범위로. 그게 3번을 가든 4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꼭 하는데 그날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도 돈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와이로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했어요. 그 선의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죠. 고민이 딱 끝났어요. 이제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그런 아까 내가 통증 같은 것 좀 그렇다고 교수님 뭐 그 병원 가지 말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치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몸과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해줘요. 몸과 마음을 제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피부도 조직도 재조직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님들 보시면 알잖아요. 예. 그리고 거룩함을 뭐 집착해서 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진선미 이런 거 추구 많이 하고 사실은 진선미면 괜찮죠. 고결하죠. 뭐 섹스, 관능미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이지만 거룩함을 갖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거룩함.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지 않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물론 선불교 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창조적 생산성을 갖고 와요. 생산성이 없으면 수행하면 안 됩니다.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생산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뭐 그 자기 논문이면 논문, 우리 뭐 직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하시는 프로젝트 같은 거,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그 적용이 돼야만 그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법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고를 별하고 등락을 하는 것인데 이고 등락인데 그러면 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통의 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게 이상했어요. 낙을 그냥 뭐라고 즐거움, 유쾌함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거 고통의 소멸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감명하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고통이에요. 너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발표가 지루해요. 끝날 때 말 때 더 지루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계속 고통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도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사실 그 고통을 줄이거나 완화할 때 사실은 그게 낙이죠. 만약에 그 낙을 플레저를 그냥 낙으로만 얘기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면 돼요. 이 마음챙김은 고통의 소멸, 수행은 고통의 소멸을 갖고 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선생님들께 어려운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단계적인 도서로는 사실은 그게 적절치는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수다니빠따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부끄럽게도 늦게 접했습니다. 늦게 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국대학교 학생 때 화장실에 가면 항상 수다니빠따가 돼 있는데 수다니빠따가 뭔지 몰랐어요. 모스웨플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거 있다더라는 이미 대학원 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안 읽었습니다. 못 읽고 안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초기 불교 조금 공부하고 수다니빠따를 접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으셨어요. 근데 법정 스님 요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책을 갖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또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초기 불교의 그 부처님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불교가 이게 진전되면서 왜 결집이 있잖아요.
경이 결집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 세계는 제가 느끼는 제 개인적인 체험적 세계, 그 체험으로 느끼는 거는 맑고 순수하고 동화 같은 세계예요. 이 수단이 봤다는 사실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무슨 강력한 수도자, 구도자의 뭐 자기 갈 길, 뭐 엄격성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니련선하에서 부처님이 그 수행에 몰두하시고 나서 어떤 그 수행자가 여수행자가 주는 밀크 우유죽을 드시고 설법을 하셨다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는 그 고대 불교의 그 아름다운 그 강과 그 제자들과의 그 어떤 그 말씀 나눈 거 그런 것들이 저는 떠올라요. 수다니빠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다니빠따는 이렇습니다. 수다 니빠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다니빠따가 아니라 수다니빠따죠. 수다니빠따죠. 수다는 수트라 이건 경입니다. 니빠따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경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주로 위주로 됐고요. 감명하고 간결하고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요. 동화 같은 아름다움, 여유, 휴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보시었으면 좋겠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말고 정말 저도 인도를 가봤습니다. 오랜 동안 가봤습니다만 아주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여름에 내린 눈이 있습니다. 스노우 인 더 썸머인데요. 우쪼티카 사야도가 지으신 분입니다. 우쪼티카 사야도는 대사 큰 스님이란 뜻입니다. 대사 우쪼티카 이런 뜻이죠. 큰 스님 우쪼티카 이런 뜻입니다. 우쪼티카 스님은 미얀마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이고요. 본래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었는데 전자공학을 했고요. 그 일상적 교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교양인, 일반 교양인이었는데 출가하셨고, 그러나 굉장히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고 굉장히 수승하신 그런 법을 전파하시는 그런 분으로 있어서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다른 책보다는 여름에 내린 눈이 좋았어요. 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번뇌, 해탈 이런 걸 뜨는 거고 썸머는 이제 뜨거운 고통, 뭐 번뇌 이런 뜻이죠. 놀라웠던 것은 최순영 교수님 역시 동국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최순영 교수님의 동국대 법대에 계신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최순영 역자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게 보리스 선언에서 처음에 사람들 몰랐을 때 제가 그냥 처음에 접했던 거예요. 최순영 선생님이 역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생님이 했어요. 서강대 철학과 나온 수행자가 했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그 책 갖고 있었고 그때는 일반인들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교보에서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최순영 교수님 양력을 제가 잘 몰라서 살펴봤더니 검사 판사를 하셨어요. 검사 판사 같이 남을 벌 주고 심판하는 사람이 그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구나. 그것도 감동스럽고요. 좋았습니다. 또 동국대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직원 선생님 몇 분께도 제가 선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줬거든요. 학생들은 줬는데 제가 사실 조금 기다렸어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럴 줄 알고. 근데 없었습니다. 시절 인연하고 근기가 있어야 돼. 시절 인연과 근기가 있어서 참 다르니까 그렇다고 실망스럽지는 않고요. 또 나중에 접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굳이 초기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수승한 한국 불교에 또 이렇게 도량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수행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쪽 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고요. 기회가 닿으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